(2023년 2월 22일) 18시가 아니죠, 20시죠. 20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가 파검 3개나 있어요. 그러네요. 오늘 콩콩절이네요. 콩콩 22시니까 10시가 되면 맞네. 레전드 콩이구나. 아, 그 시간. 네, 콩콩시 콩콩분. 네, 우리 콩 안 할 건데 왜 콩 얘기하지? 파검메이트의 비시즌 컨텐츠 파오우 벌써 17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네, 파오우는 아시아를 향해 뻗어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 팬 커뮤니티 인천네이션과 함께하고 있으며 파검메이트 유튜브와 팟빵에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22일이죠. 오늘 녹음 기준으로. 예, 녹음 기준으로 22일이면 3일 뒤에가 저희가 지금 수요일날 녹음을 하고 있고 토요일날 이제 2023 K리그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야, 어느새 벌써 23년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믿기지가 않네요. 뭐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는지 우선 저희가 비시즌에 생각보다 와 바쁘다 하면서 뭘 못했다 싶었는데 뭔가 많이 해냈어요. 결국에는 생각보다는 쌓인 게 있어요. 저희가 서로 바쁘고 하니까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제법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뭐 저희 파오는 거의 여러분들이 가장 열광했던 그 유스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신인급 선수들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가 결산도 거의 깔끔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클럽하우스 영상도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었지만 이제 공개되는 날짜상으로는 이제 당일날 연달아서 공개됩니다. 오늘 요거 올라간 이후에 이제 클럽하우스 영상도 올라가고. 네, 민우님이 나중에 또 인포메이션을 통해 해명을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언급했던 저희가 인포메이션 저희 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도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 넘어가고 있죠. 네, 아, 초반부에는 편집하는 게 그래 빡세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제가 있을 때였고 그리고 2번 타자랑 3번 타자의 분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월하게 했는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인방댕 해야 되는데 그분도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말 많은 사람들 몇 있어요. 저나 당신이나 저기 맨 처음에 나왔던 네, 지금, 아저씨요? 네, 아저씨 하나랑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아줌마까지 넷이 말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나머지 셋이 일반인들 사이에 있으면 말이 많은 편일 거거든. 아, 찰리님은 모르겠고 나머지 두 분은 일반인보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사람 4명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찰리도 말 많아. 근데 약간, 본인이 급발진해서 말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렇지. 그리고 약간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은 어색하거나 그러면은 말수가 줄어들고 친해지면 말이 점점 많아지고 술 들어가면 말 많아지고 아. 흥분하면 말 많아지고 약간 그런 캐릭터. 티아라가 앞에 있으면 엄청나죠.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비시즌에 뭐 어쨌든 방송도 뭐 저는 이제 한번 정말 오랜만에 쉬고 했지만 저희 방송은 잘 굴러갔고요.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둘이 정말 바빴어요, 이번 비시즌이. 아, 뭐 그냥 저는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요. 네. 이제서야 좀 자리를 잡고 이제서야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미리 벌려놨던 일들을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이제 저희 둘이 공통으로 겹쳐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어떤 미친 인간의 외주를 받아가지고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중반까지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네,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천네이션 컨텐츠들 이제 판타지 리그를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드래프트 일정은 다른 분에게 일임을 했지만은 뭐 제가 스프레드시트 만들어 놓은 꼬락선을 보면 알겠지만은 뭔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잘 해보려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뭔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도 시즌 개막한 이후에도 올해 좀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들, 대회들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휴식기가 한 번씩 중간에 뭉탱이로 있죠. 뭐 그때 쓸 컨텐츠들도 어느 정도 구상 및 어느 정도의 기획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조금 더 구체화는 해야겠지만은 저희가 옛날에 얘기했던 컨텐츠들을 좀 현실화 시킬 거고 뭐 그리고 아마 파우 형식도 뭐 예를 들어 대공고가 결승에 간다 그러면은 제가 지랄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단독 방송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요즘 약간 진짜 과몰입한 사람처럼 말을 하기 시작해서 약간 한번 해소할 기회를 줘야겠다. 야, 니 은준이 아나? 은준이 너무 유명하니까 좀 훈이 아나 훈이. 그 요즘 인내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름이. 선생님이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보면은 3학년들이 전 솔직히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 뭐 조은준, 김훈도 그렇고 뭐 다른 선수들도 뭐 이가람 이런 선수들이 잘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예. 이해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희 파워도 작년에 했었던 거와 비슷한 결로 뭐 이제 큼직큼직한 저희가 모든 경기를 리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둘 다 대학생이라서 이제 개강을 하면 뭐 비대면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면일 때는 사실 학교에 많이 갇혀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학교가 멀다고 말하면 또 먼 거리고 이게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 거리라서 딱 그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튼 개강을 하면은 수업을 들어야 되고 예.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제가 또 오전공 저희 전공은 팀플이 거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쵸, 학문이기 그런 때문에 학과죠. 예. 예, 수많은 2021, 22학번들 사이에서 화석이 된 일구가 이제 발버둥 쳐야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파워도 큰 경기는 무조건 살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날은 어떻게든 살릴 거고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좀 되게 레귤러하게 경기 텀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저희도 컨텐츠를 뽑는 데 있어서 레귤러하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방송도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이슈 같은 것도 있어서 좀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옮기게 되면 더 자유롭게 제약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생길 거라서 아 민우님 법방 하시나요? 너 진짜 벗고 싶냐 방송에서? 아, 강제로 벗어볼래? 자 잘못했습니다. 그 제가 옷 찢는 거 할 줄 알거든요. 와 씨. 그 흰색 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70수까지는 모르겠는데 50수 좀 약간 비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찢을 수 있어 진짜. 아, 왕래 많이 찢어보셨나요? 그 찢은 게 아니라 경기 때 애들 있는 타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몸싸움하다가 찢어본 적은 있거든요. 그런 거 원하시면 제가 찢어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에이, 목숨이 아깝습니다 제가. 아예 뭐 옷이 찢어지는 건데 선생님이 찢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방송에서 사람 한번 찢을 것 같은데. 19금 한번 달고 네,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 제가 손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은 좀 안 했는데 다시 웨이트를 개강하면 시작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계약하면 더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 지금 보면은 이 사람 2월 그 스케줄표 보면은 이거 사람 맞나? 좀비가 아닌가? 좀비가 맞을 거예요 아마. 예. 먹고 살리는 것도 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다 하고 사는 와중이라서 어쨌든 간에 다 각설하고 오늘 얘기를 좀 빨리 진행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제가 피곤해서 네. 본인도 피곤하시죠? 아, 예. 저도 피곤하긴 하죠. 아침부터 예.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부터 축구를 보고 뭐 밖에 나갔다 오고 하다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이번 주가 거의 헬 위크예요 진짜로 둘 다. 그나마 저는 내일이 좀 낫고 또 모레는 다시 예, 바빠지시. 먼 여정을 떠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대충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맞죠. 저희가 정규 방송이 약간 파워가 생긴 이후에 더 개소리판이 돼버려가지고 아 이게 정규 방송이 민우님이 있을 때도 그렇게 막 정리되지 않았는데 민우님 빠진 그 2월 방송할 때 전 느꼈습니다. 민우님이 빈자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 왜냐면 그 마지막 브레이크를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발언뿐만이 아니라 방송 장비를 저희가 다루질 못해요. 아. 그나마 그 중에서 제가 곁눈질로 보고 이해가 그나마 빠를 거라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세팅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이것저것 알려주셨는데 단기간 내에 그걸 외우려고 그래, 하니까 맞아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냥 앞으로는 저도 그 방송 장비 다루는 거를 미리 좀 배워놔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다행이네요. 아주 제가 의도했던 바입니다. 이게 진짜 아주 약간만 알고 있었고 옛날 민우님 얘기를 안 해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생각보다 너무 많고 맞아. 저도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고 그나마 이제 방송하면 바꾸는 거나 뭐 메모장 같은 거 띄우는 거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또 지금 며칠 지나서 지금 다시 까먹었죠. 가물가물해요. 요거는 몇 번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스튜디오가. 그래서 스튜디오 바뀌면 누가 뭘 할지도 모르고 이런 게 좀 많이 바뀔 거라서 그때 한 번 더 하시면 이제 제가 좀 더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이분이 쉬려면은 이거 MC도 그렇지만 세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지금 제가 아직 버틸만 하니까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선 첫 번째 얘기를 간단하게 가보면요, 저희가 방송에서 인아웃을 안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 약간
약간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그걸 다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언급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정도 신지로 개쩔지 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감탄사 우와 으아 이거예요. 와 김현수 돌아왔어.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리액션만 하고 끝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저희만의 정제된 톤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나우 결산 한번 시작해보죠. 네. 뭐 이나우시 목록은 나무위키를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일 정확해요. 이게 나무위키가 그 지금 김대중 선수 포함 안 돼 있긴 한데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뭐 인부터 보고 나서 아웃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인이 앞에 있으니까. 뭐 일단 영입된 선수로 은포쿠 선수가 맨 처음으로 영입됐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도 저희가 작년 거의 6월 달부터 들었던 얘기죠. 이 선수가 온다라는 얘기는. 은포쿠가 온다. 등록 기간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좀 뒤에 올 거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명주 선수가 팀 동료였기 때문에 그리고 커리어가 좋아서 기대가 많았어요. 뭐 누가 가져온 자료 보니까 그 FM 코리아 해축겔에 은포쿠를 치면은 글이 은근 나오더라고요. 오. 그 유럽 대항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은포쿠한테 당한 몇몇 팀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얘 잘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스 시스템에 대해서 더 해외엔 잘 돼 있잖아요. 그게 그쵸? 어디 유스 출신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알만한 팀의 유스 출신의 선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근본 있는 선수가 왔어요. 토트넘이면은 네. 사실 토트넘 한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요즘 뉴스에 손흥민이 나온 이상 이제 사람들이 손흥민 모를 알면 리가 토트넘을 없어요. 아는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은포쿠 선수가 기대를 많이 받는 부분이 그런 경력 그리고 여러 포지션을 뛴다는 점. 이 선수가 뭐 공미가 많이 뛰은 위치지만 윙어로도 뛰었고 3선, 수미, 심지어 스트라이커까지 다 해본 선수입니다. 1선에서 2선 내지는 정말 많이 내려오면 거의 3선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정말 올라운드 플레이어고 그만큼 툴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은포쿠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신체 능력도 좋은 편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프리시즌에 생각보다 몸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평가 혹은 몸보다는 선수가 호흡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 감각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 소속팀에서 거의 6개월가량을 못 뛰고 어쨌든 그 이후에 한국에서 프리시즌에 들어온 거잖아요. 무적 신분으로 풀린 타이밍이 애매해가지고 반년 동안 소속팀 없는 상태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래도 이명주 선수랑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고요. 전에 팀 동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움이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축잘잘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약간 묻어갈 수 있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도 해요. 왜냐면 워낙 중원에 어떻게든 잘 풀어내는 선수 둘이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있다 보니까 은포쿠도 그 사이에서 축잘잘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사실은 적응은 어쩌면 경기를 하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선수가 이제 김현수 선수가 복귀를 했었죠. 리턴했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복귀는 이제 루머가 종종 뒤에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뜨니까 뭐 이제 팬분들도 되게 환영을 했어요. 뭐 워낙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선수죠. 헌신적인 선수, 그다음에 팬들에 대한 사랑을 듬뿍 보여주는 선수. 그리고 어쨌든 조금 이제 코로나라는 타이밍 때문에 이제 인천의 맛을 제대로 못 보고 간 선수라서 저희가 꽤 많이 아쉬웠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선수가 또 인천에 있던 기간 중에서 1년가량을 부상으로 뛰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더 있었고요. 그래도 나온 경기에서 김현수는 항상 몸을 던진 허슬 플레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어쨌든 이랜드에서 정정용 감독 아래에서 굉장히 제가 정정용 얘기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도 웃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즐겁거든요. 약간 정정용이 떠오르고 렉서스? 막기? 어라? 훌쩍훌쩍? 이제 정정용 감독님은 그 정정용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옆에 있는 주변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떠오르는 웃음벨. 어쨌든 뭐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정정용이라는 굉장히 무능력한 감독 밑에서도 좋은 수비 능력을 가지고 뭐 물론 파울 트러블이나 뭐 카드 트러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활동량이나 그저 특히 어쨌든 왼발잡이잖아요. 왼발잡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고 또 스피드도 괜찮은 선수고 스피드에 비해서 키도 큰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능력이 아직까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원래 김동민 선수가 수비진에 기용이 될 때 역할을 보면은
강하게 전진하는 것도 불사하지 않고 그렇게 다 하는 선수인데 김현수 선수가 빌드업 능력을 김동민처럼을 가진 선수는 아니지만 전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중원이 패스해줄 선택지가 늘어나고 이 선수 역시도 빌드업이 한 축이 될 수는 있다. 그런 기대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역시 파울과 카드에 대한 부분이죠. 네. 이게 적절한 수준이면은 괜찮겠지만 이번에 출정식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감독님한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올해 누가 제일 카드를 많이 받을 것 같냐? 감독님께서 연습 경기에서 퇴장당한 김현수 선수라고 그렇죠. 언급을 했었죠. 부산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게 모 사이트들에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근데 사실 카드 트러블이라는 게 저는 되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뛴다는 걸 반증함과 동시에 저거는 사실 베테랑들의 여러 가지 이제 케어, 사실 김동민도 그런 케이스가 정말 딱 맞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천 떠나기 전에, 김천 가기 전에, 상무 가기 전에 김동민보다 돌아왔을 때 김동민이 카드가 많긴 했지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울을 적절히 활용하는 건 선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파울 개수는 많은데 그에 비해 경고가 적을수록 그걸 잘 활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선수죠. 하거든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무리한 플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플레이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면서도 투지를 불태우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주전으로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스쿼드를 채워주는 스쿼드 멤버. 뎁스 멤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그 정도만 벌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좋은 넥스트 옵션이자 어쩌면 이제 기호에 따라서 빠른 윙어나 공격수가 라인 브레이킹을 잘하는 상황일 때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기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뎁스를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보죠. 다음은 이제 권한진 선수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합류했습니다. 뭐 예. 나간 선수는 나중에 아웃 때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트레이드였죠 어쨌든. 네. 네. 권한진 선수에 집중을 해서 보자면 경험이 많은 선수예요. 뭐 조성환 감독님과도 함께 해봤던 선수고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선수가 몇 명 있었어요. 뭐 이광선, 권한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권한진 선수가 이광선 선수보다 한 레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합류한 거는 좋은데 사실 기대하는 역할은 당장 닥주전이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오반석 선수가 부상 빈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약간 무난하게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센터백을 영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정말 의구심 하나 없이 믿는 조성환의 픽이고 이미 써봤던 선수고 그리고 조성환이 정말 원했던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오재석을 내주면서까지 데려올 정도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플랜에 확실한 포지션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진 않고요. 뭐 대전에서도 사실은 정말 다양하게 뛰었죠. 많이 뛰었고 대전에서 마지막에 좀 부상을 당해서 시즌을 일찍 마감을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주축 전력으로 활약했던 선수고 뭐 대전도 돈이 많은 구단이잖아요. 그런데 권한진을 선택을 했던 거는 그 팀 역시도 권한진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권한진이라는 선수 자체가 저희가 바라는 정말 강철 몸을 가진 주전보다는 역시 아까 김현수 선수와 비슷한 맥락으로서 좋은 백업 자원 혹은 좋은 스쿼드 멤버. 그리고 어쨌든 권한진도 해외 무대를 경험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에서 챔스 경험이 있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해외 리그라는 특수한 경험을 한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영입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거 실력적인 얘기가 아니긴 한데 이번에 영입한 선수 중에서 보기 드물게 관상이 선해 보이는 선수입니다. 뭔가 다들 약간 자기 주장이 있을 것 같고 경기를 강하게 나올 것 같은 선수인데 권한진 선수가 되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순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선한 인상을 지니고 있는데 되게 그 동네에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되게 해맑게 오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기 가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보면 막 가자 이 새끼야 약간 이런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쵸. 네,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순하게 아이 김현수 실제로 선수가 아이의 아빠죠. 예. 네, 김현수 선수가 그 일기 때 왔을 때 그 인상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안 웃잖아 사실은. 네, 그쵸. 김현수가. 또 이제 권한진 선수가 경력도 있고 그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상과 조용조용한 성격 그리고 55번이라는 이상한 등번호 예. 이걸로 인해서 묘하게 홍대병 픽처럼 돼버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등번호 딱 떴을 때
낮은 번호부터 보잖아. 사실 1번부터. 1번 김동헌. 오, 야 2번이 없네. 뭐 이러면서 보잖아. 권한진이 없는 거야. 난 그래서 어이씨 뭐 부상당한 건가? 시즌 아웃인가? 봤어. 계속 봐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40번 때 넘어가니까 권한진 없나 보다. 뭐 높은 등번호 달았나 보다. 47, 뭐 김동민 넘어가는데 55는 거야. 그래서 아니 5번을 달고 싶었나? 이게 진짜 55라는 숫자의 압박감이 큰데 원래 5번이 이명주 선수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40번대 이후 번호를 봤을 때 은폭후 선수나 김동민 선수는 원래부터 좋아하는 번호를 단 거고 네. 나머지 케이스는 뭐 김건희가 됐든 뭐 김세훈, 박승호, 천성훈 다 어린 선수들이 큰 번호를 달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88년생이 그 사이에 있으니까 느낌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느낌상 그건 것 같아. 계속 5번을 되게 선호해오는 선수니까 맞는데 이제 어쨌든 나이도 이명주가 형이죠. 그쵸? 네, 이명주가 형이고 아니에요. 아닌가? 권한진이 88이고 이명주 90이에요. 권한진이 팀에 제일 나이 많아요. 권한진, 오반석 그리고 김준엽 그 라인이. 그러네. 네. 그러면 저는 어쨌든 들어온 선수가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밀어내려면 무고사급은 돼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선한 선수라서 다 약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임 잡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너가 나쁜 애라니까. 봐봐요. 그 15번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다 줄 수 있는데 15번도 이명진한테 줬어요. 너무 선한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네. 아유. 푸짐한 분이에요. 신인. 우리 신인 15번 달고 싶으면 달아야지. 갑자기 권한진 마킹하고 싶어졌네요. 근데 이런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 55번이 그 왜냐면 아빠. 저도 지금 되게 마킹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약간 당신 닮아서 그래. 이게 점점 너무 메이저. 이를 넘어가. 그러면 생각보다 없어. 저 처음으로 오늘 영입된 사람까지 영입 후보에 들어갔어요. 결국. 역시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예, 그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얘기를 해보고 들어가죠. 어쨌든 푸근한 남자 권한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공격진 넘어가는 미드필더 먼저 보고 갈까요? 미드필더. 그러면 신진호 선수가 먼저 나오나요? 네. 예. 신진호 선수 영입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새끼야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인상을 가진 선수죠. 신진호 선수가 그 기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쵸. 특히 상대로 보면은 상대 팀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아우라라는 단어를 그 본인 표정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선수 이 선수랑 김태환밖에 없지 않나. 저기 그 사인회 있잖아요. 네. 출정식 때. 출정식 때 신진호 선수 사인 받은 사람들 후기가 무섭다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인회에서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사인회 때 안 웃었어? 사인회 때 아니면 웃었는데 웃어서 무서웠나? 저는 이제 다른 조니까 정확히는 네. 모르는데 신진호 선수는 사실 웃어도 좀 무서운 상이긴 하죠. 그러니까 웃어서 무서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안 웃으면 그냥 좀 기분이 나쁘신가 했는데 웃으니까 왜 저러시지? 약간 이런 오늘 뭐 관상학인가요 오늘? 근데 실제로 경기에서도 신진호 선수는 화가 나면은 참지 않아요. 그쵸. 진호는 참지 않기. 약간 어깨빵을 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왠지. 괜히 약간 나한테 저 사람 나한테 막 더 달려올 것 같아 이런 느낌. 근데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상이 김준엽이거든요. 살짝. 그렇죠. 조금 더 냉정한 김준엽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김준엽이 최근에 굉장히 유들유들해졌어요. 사실 그 옛날에 대구 때나 부천 때 김준엽 보면 진짜 살벌하거든요. 진짜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얼굴도 되게 뾰족하고 쫙 말라가지고. 근데 최근에 벌크업도 하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유들유들해졌어요 최근에는. 근데 원래 전이맨인데 좀 정착을 한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이제 정신 사납고 한데 앉으니까 또 이제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인천에 대해서 기싸움 얘기를 좀 하는 팬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자주 얘기했었죠. 예. 좀 더 세게 나가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팀에서 제일 거친 김동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싸움이 약간 귀여운 이미지가 있어서 약간 약간 이렇게 싸운 느낌이라면 그렇게 되고 사실 파울 마니아 선수 기준으로 봐도 김보섭 선수도 그냥 들이박는 거지 기싸움을 그렇게 막 한다. 자기랑 비슷한 나이거나 어리면 잘하는데 나이 차이 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못해 안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진호의 존재가 인천에 큰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거기에다 뭐 플레이적으로도 아이 뭐 말이 필요한가요? 리그 베스트 미드필더인데. 야, 패스도 좋대, 드리블도 잘하고 뭐 경기 보는 눈 넓고 네. 킥력도 좋고. 아마 작년에 울산이 우승을 못했으면 리그 MVP는 신진호가 받았을 거예요. 4골 10도움이라는 스탯이 그게 아무나 쌓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사실 빡투박이 4골 10도움인 거잖아. 이게 저희가 이제 이명주 신진호의 중원인데 두 선수 모두 커리어 하이 때의 공격 포인트 보면은 그냥 괴물이거든요. 진짜 둘 다 그 해축 팬들에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 램파드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새끼는 골도 넣고 패스도 잘해. 근데 수비도 존나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특히 전성기 이명주는 거의 전성기 야야트레급으로 그쵸. 찍어냈어요. 거의 저희가 쭈쭈쭈쭈시라고 부르죠. 야트를 4조.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야 이씨 어쨌든 예. 신진호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형언할 수 없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뭐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단계지만 역시 경기력 면에서 신진호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리고 사실 이름값이 세잖아요. 이명주, 신진호 둘이 세워놓으면. 아 진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천 팬한테 10년 뒤 인천 중원은 이명주와 신진호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전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이명주랑 신진호가 부상을 크게 당해서 선수 생활 막판인가? 10년 전보다 5년 전이 맞겠네. 왜냐면 10년 전에는 이 둘도 어려서 포스가 아직 부족할 때니까. 그치 그때 한창 올라올 때니까. 저희 5년 전이 2018년도? 17, 18? 예. 그때 그러면 한석종 고슬기 아길라르 때인데 사실 예. 그때도 이름값은 좋아요. 근데 봐봐 지금 생각하니까 이름값이 좋았지. 음. 그때도 아길라르도 그때 처음 거의 와가지고 적응하는 미드필더였고 한석종도 수원 넘어가기 전 한석종이고. 그럼 밀칠로 가면은 야 김도혁, 이상엽, 한석종입니다. 그때가 이상엽 선수가 주전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는 박세직이 주전이었어요. 세직야. 네. 제가 최근에 출장을 아산에 갔다가 아산 우리은행 경기장에 갔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가 그 충무공 스타디움이라고 부르나요 거기? 아산 종합운동장이에요. 그 갑자기 이제 경기 전에 갑자기 빠바바바바 하면서 나오는데 얼굴이 존나 익숙해. 오보금 닮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 뭐 해가지고 주장 박세직입니다. 3월 1일 저희 개막전 많이 찾아주세요.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씨발 저 새끼가 왜 여기서 나오지?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손에 뭘 들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벙벙이가 주는 그 진생 무슨 그걸 들고서 그걸 들고 머리 위에서는 박세직이 말을 하고 있고 제 앞에 농구가 펼쳐져서 이거 무슨 세계관 충돌이지? 이러면서 예. 뭐 박세익 선수 이제 아산이 상징이고 하니까 거의 레전드 아닌가요? 아산이 초대 레전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주장도 오래 하고 있고 명언 하나 날렸던데 아산 천안역으로 바꾸라고. 아 맞아요 봤어요. 천안 이제 그것도 스포츠 뉴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봐봐, 그러니까 되게 그 커뮤니티적인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라니까. 야 아산 천안이 맞냐, 천안 아산이 맞냐를 천안 선수랑 아산 선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야 인경고속도로냐 경인고속도로냐? 그럼 저희는 인경고속도로라고 하죠. 예, 그거죠. 반박씨 너는 북패야.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여튼 신진호 선수가 너무 대단하다는 소리 하려고 했는데 예. 저희가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저희도 설명을 잘 못해요. 이 선수에 대해서 어찌 저희 같은 한낱 이 축구 병신들이 알겠습니까? 솔직히 이 선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쵸. 예. 뭐 차라리 설명을 할 거면 대건골 설명해야지 얘를 이 선수를 뭐 굳이 설명합니까? 다 알잖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신진호 스페셜을 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편집을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뭐 공격진 선수들을 보고 이따가 뭐 제대 선수도 한번 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제대 선수도 봐야 되고 이제 오늘 나온 선수도 얘기해야 되고 신인들은 전에 한번 특집에서 그거 들으세요. 그거 들으세요. 그거 들으세요. 그냥 저희는 그 중에서 제일 기대를 한두 명만 그래 한 명씩만 찍읍시다. 네, 그러면은 일단 남아있는 영입생 다 하고 합시다. 네. 일단 뭐 제르소 먼저 할까요? 여기 또 뭐 말이 필요한가요? 일단 작년도 연봉 킹입니다. 네. 연봉 킹이 인천에 왔다는 것부터 사실 말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저희 뭐 연봉을 원래 외국인한테 몰빵한 팀은 맞는데 이 정도로 몰빵은 안 해요 원래. 물론 깎고 왔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남기일의 휘하에서 했던 공격수가 저 정도 골을 넣었어요. 저 정도 어시스트를 했어요. 흑마법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초반에는 막 재교체를 하니 뭐니 하면서 모독도 많이 당했는데 결국에는 남기일 아래에서 살았다. 이것만으로도 그치 남기일 아래에서 살아남은 외국인 공격수야. 그게 진짜 의미가 커요. 그쵸. 남기일 감독 아래에서 외국인이 뭐야 국내 선수도 나가려고 하는데 나갔죠. 그리고 많이
지금 윤빛가람 인터뷰 볼 때가 너무 웃음벨이에요. 저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확실히 마음 먹고 남기를 조지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어. 아 이게 약간 윤빛가람이 보는 남기일이 성남 팬이 보는 윤빛가람 같아서 진짜 너무 웃겨. 그렇죠. 예. 예, 본인도 이제 그 마음 이해하지 않을지. 뭐 여튼 제르소는 한국에 오기 전에 커리어도 좋았던 선수예요. 맞아요.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뛰었었고 뭐 미국으로 넘어가서도 잘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첫 시즌에 좀 길 매직 때문에 좀 고생했지만 두 번째 시즌에 공격 포인트를 제법 쌓았고요. 스피드면에서 한번 작정하고 달리면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걸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MLS를 갔다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저 나이대 선수가 어쨌든 MLS 갔을 때는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나이 때 MLS에 가서 주전을 먹고 뛰었다는 것 자체가 실력적으로도 거의 준 유럽급의 활약을 했던 선수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공격수이고 또 인천에 없는 유형이 됐죠. 지금은 뭐 저희가 과거에는 네게바 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있기도 했고 아니면 뭐 한국 선수로 비교를 하자면 문선민에 가깝죠. 사실은 더 파괴적으로 뚫고 그다음에 수비 사이를 찢고 이런 느낌인데 왼발잡이 스피드 스타라는 아이덴티티가 그것만으로도 먹고 들어갔는데 또 이제 제르소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 윙어진이 조금 애매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미들맨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 김보섭 선수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형태였고 막판에 가서야 김민석 선수가 좀 했지만은 사실 5경기만으로 모든 걸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정통 이원은 없었죠. 흔히 그렇죠. 말하는 왔다 갔다 해서 스위치를 할 수 있는 선수나 아니면 풀백이나 윙백을 보던 선수를 올려 쓰거나 아니면 신인급에 아직 포지션을 잡지 못한 선수를 쓰거나였는데 정말 정통한 윙어가 들어온 건 굉장히 오랜만이죠. 사실 문선민 선수 이적 이후로는 저희 팀 윙어진이 확실하게 느낌표 이럴 선수는 없었고 그리고 윙어도 잘 안 썼죠. 네. 3백을 사실- 쓰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허용준을 데려왔지만 네. 뭐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하던 측면 공격진에 드디어 스타가 왔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한 자리를 차지하고도 남을 선수가 이제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격세지감이에요. 아 뭐 인천이라는 팀에 이런 인천에 왼발 연봉 킹이 온다는 얘기를 5년 전에 하잖아요. 그럼 그 선수는 다리가 하나 없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왼발 연봉킹은 무슨 왼발이 마법사 박세직밖에 없지. 원래 그런 팀이었지만 박세직이야. 아 근데 저 솔직히 박세직 좋아하는데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웃기지 않아? 예시가 그렇게 돼. 그 생각보다 여러 그러니까 박세직이 윙어도 뛰고 공미도 뛰고 나중에는 말년에 중미 수비까지 뛰어서 그래. 그리고 제일 잘했던 시즌 기준을 보면 좋은 선수 맞아요. 그냥 우리 마지막 인상이 뭔가 개그화가 돼서 그렇지 팀에 대한 애정도 많았고 뭔가 그때 개그 밟히는 선수인데 유나이티드였잖아요, 사실은. 네. 그 1호년도 주전 윙어 박세직이라고 하면은 축구 오래 안 보신 분들 입장에서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미들도 아니고 윙어야. 게다가 스테이지 4골 이도움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 당시 인천 최다 득점자 케빈 6골이었어요. 4골 박세식이야. 그 다음에 보면은 2등이야? 5골 없어? 아마 그때 송시우도 없을 때라서 2등 했을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공격진은 멸망인데 수비를 너무 좋아서 성공한 시즌이니까 그때는. 여러분 저희가 항상 이게 그 저희 방송 패턴이 되게 똑같아요. 누가 들어오거나 누가 영입이 되거나 뭐 인천의 과거 얘기 꺼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이 막 스탯을 읊어요. 그럼 제가 웃습니다. 그리고 와 인천 진짜 많이 변했다 이 얘기를 매 방송에 하고 있어 지금. 네? 이번에도 말하지만 정말 많이 변했다. 세르소가 연습 경기에서도 진짜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스탯이 나온 것만 확인을 하도 뭐 공개된 연습 경기만 확인을 하더라도 독보적이죠? 지금 최다 득점자고요. 팀 그 경기 네. 내역에서 그냥 뛰면은 못 잡는 그런 레벨인 것 같아요. 당장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특히 조성환 감독이 정통 윙어를 잘 썼었죠. 제주 때. 그 느낌을 인천에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사실 공격력은 어느 정도 초반엔 무고사에 의존을 했고 후반기엔 김보섭에게 많이 의존을 했는데 제르소의 영입이 이런저런 큰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어쨌든 예, 정말 좋은 선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해보고요. 또 이 선수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유스 출신이 콜업이 된 건가? 그건 아니야. 그렇다고 신인급 선수가 들어왔나? 라고 하기에는 커리어가 꽤 짱짱하죠? 신인인가 아닌가 하면은 애매한데 뭐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 1군 벤치에 앉았으니까
신인 말고 일반으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으로 취급을 하면 굉장히 좋은 커리어의 공격수를 데려왔죠. 어쨌든 독일 1부 리그에 천성은. 있었던 팀의 벤치를 약간 말이 안 좋아지는데 점점. 어쨌든 아이, 뭐 독일 명문 팀 눈앞에서 분데스리가를 경험한 직접 뛰었으니까. 일거를 못 뛰어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야 분데스 2, 3도 분데스긴 해. 그쵸. 뭐 그렇게 보면은 작년에 김대경도 K리그를 뛰었다고 봐야겠죠. 뭐 어쨌든 그걸 그렇게 연결을 한다고. 어쨌든 천성훈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이름 말하기를 수식어가 정말 길었죠. 왜냐면 저희가 진짜 그러니까 팀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마케팅 담당자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야. 웰컴 백으로 해야 될지, 웰컴으로 해야 될지, 돌아온 뭐 유스 이런 건지 애매했을 거야 정말. 천성훈 선수가 뭐 유스에서 성골이기 때문에 U12부터 다 한 선수라서 기대가 좀 있는 선수였고요 당시에. 뭐 유럽으로 갈 때는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은 했어요. 벌써 유럽을 가? 뭐 결국엔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프리시즌의 평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초반부터 어느 정도 받을 것 같다는 전망이 있고, 실제로 지금 에르난데스가 아직 부상 이후 회복으로 인해서 폼이 100%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죠. 뭐 장신 공격수 천성훈은 구미가 땡기는 옵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장신 공격 그러니까 이게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작년에 장신 공격수를 생각하면 김대중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신 공격수, 그러니까 장신 공격수라고 하면 김대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공격수 하면 뭐 김보섭도 장신에 속할 수도 있죠. 183이면은 큰 편이죠. 공격수 치고.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커를 빼면 최전방 기준은 아니고 윙어 기준은 크다. 에르난데스도 그런 편이고요. 네, 에르도 뭐 사이즈로 보면은 이 선수들이 사이드에서는 큰 우위가 편이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미리 떠난 무고사를 생각했을 때도 장신 공격수라고 하기에는 스트라이커 치곤 좀 작아요. 사실 무고가 188이기 때문에 장신이면 장신인데 스타일이 장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포차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장신 공격수는 김대중밖에 안 남는데 천성훈 카드가 이렇게 왔는데 정말 어찌 보면 좋은 교체 자원 혹은 좋은 이제 그 단신 수비수를 많이 갖고 있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뚝배기 무언가 그런 거는 천성훈보다 이호재에 가깝긴 해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 선수가 뭐 헤딩을 못할 거나 차라리 이용재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계 능력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기술도 갖추고 있고 조금 더 올라운드에 가까웠던 게, 당시에도 이제 이호재랑 투톱을 섰던 선수예요. 대건고 때. 그때도 보면은 이제 이호재가 파워로 찍어 누르는 거를 많이 전담을 했고요. 천성훈 선수는 공격이 방점이라고 봐야 됐던 그런 선수입니다. 뭐 그러니까 저희가 좀 되게 딥하게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확실히 발밑이 신장에 비해 발밑이 확실히 좋은 선수고 또 무엇보다 슈팅 능력이 꽤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저 사이즈의 선수들 중에서는 꽤 상위 티어의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천성훈 선수가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던 선수인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프로에서 보여주기를 그걸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공격 이외에도 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옵션, 그리고 원투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 사이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좀, 그러니까 뚝배기보다는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생겼다는 점에서 조성환 감독이 과거에 김현한테 원했던 느낌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왜 웃으시죠? 역시 김현 팬답게 김현을 언급하는 걸 보니까, 아니 맞잖아. 아니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럼 어떡해. 어쨌든 예, 뭐 이렇게 왔는데 오늘 갑자기 경쟁자가 생겼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자 저희가 참고로 저희 22일 예. 수요일 당일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상은 못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파워미니티 톡방에 뭔가 올라와 있길래 들어갔는데 갑자기 김대중이 이러고 있더라고. 유니폼 입고 팔짱 끼고 있어. 합성인 줄 알았어 처음에. 씨발 이거 뭐지? 약간 그 사라진 김상원 오피셜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뭐지? 그러니까 와서 사진까지 다 찍었지만 오지 못한 선수. 뭐지? 폰상원에 이은 폰대중인가? 근데 진짜네?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요 녹음을 하기로 진행을 하고 얘기를 한 게 저희가 오전 9시쯤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9시쯤에 오늘 해서 올리면 저희도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저녁 때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2시였나요? 또 약속이 2시였나?
갑자기 카톡방에 막 불타는 거야. 한 3-4개가. 그래서 저희 톡방에 갑자기 김대중 오피셜이 딱 떴어.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서 인스타를 가봤습니다. 인스타를 갔더니 김대중이 머리를 넘기고 사진 찍었어요. 아 진짜 그러고 있어. 아 그것도 웃긴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영입 오피셜 기사 공홈에 올라온 거 봤어요? 읽어봤어요? 아니요? 아니 보통 때면은 수비수에서 전향했던 멀티 포지션 그런 얘기가 있을 법한데 그냥 공격 강화라고만 써놓고 그냥 완전 정통 공격수 취급을 하는 거야. 뭐야 이게. 근데 그러고나 스탯을 옆에다 적어놓으니까 너무 적어 보이는 거야 그게. 사실 분당 스탯으로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K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분당 스탯을 기록한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이 선수는 이 작은 시간 내에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공격수였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아웃 선수를 한번 정리를 했을 때 이제 그때 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아이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잡아서 정말 위기의 순간 혹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 번쯤 긁어볼 수 있는 복권으로 남기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명이 했었어요. 아 진짜 만약에 김대중이 아챔에서 토너먼트에서 절체절명 순간 들어왔는데 결승골 넣어 그러면은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날. 아 그러면 그 선수는 아니 김대중은 출전 기록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인천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나 레전드 할래 하고 확정골이야 그거는. 이거 뭐 거의 FA컵 결승에서 옛날 이호균만한 김대중이 골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우승까지 해봐. 그러면은 그냥 그래 올해 우리 FA컵도 16강도 어쨌든 그 대진도 잘 나왔으니까 8강 4강 이런 데서 막 지고 있다가 비겨서 승부 차이 가고 비기고 있다가 역전골 넣어가지고 이기면 진짜 영웅 되는 거라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내보낼 당시에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쵸, 또 뭐.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보내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본인이 뛸 시간도 더 줄어들 뿐더러 인천에 자리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부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인천 입장에서는 고참이니까 상대적으로 연봉이 약하진 않았을 거라고 맞아, 생각하고 챙겨줬어야 했을 거고 네.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나갔을 때 납득을 못할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돌아왔잖아. 우리 납득을 하고 있다? 그 당연히 필요한 선수긴 하지. 그래서 이게 약간 김대중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수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생각해봅시다. 세상에 어느 팀에서 5경기도 못 뛴 선수한테 3면에서 박수를 쳐줍니까? 그 작년 시즌 첫 출전 때 모두가 박수를 쳐서 너무 웃긴데 나도 납득하고 같이 치고 있어. 축구 대통령 김대중 하는데 다들 딱딱딱딱딱딱 이러고 거기에다가 3시즌 연속으로 한 6경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뛰는 선수인데 잔류를 했는데 아무도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것도 신기한 거야. 원래 그렇게 되면은 언제 방출돼지가 되는데 이 선수는 그런 룰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갬성의 영역에 있는 선수라서 저희가 이 선수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나오네. 형언할 수 없는 선수다. 정말 다른 의미로 인천 역사에 길게 남을 선수고요. 돌아와줘서 참 고맙고 그리고 떠나보낼 때 생각보다 제대로 못 보내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돌아왔으니까 한두 건만 더 해줘라. 지금 본인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고 돌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상을 해보면 아마 다른 팀을 가려다가 쉽게 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인천 입장에서도 공격진이 지금 무고사 영입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했다. 본인도 뛰고 싶은 팀인데 이제 이 팀에서는 어쨌든 익숙한 곳이고 환경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결정이 된 것일 거고 그래서 뭐 김대중 선수한테 기대하는 거는 사실 큰 게 없죠. 올 시즌에 드라마 하나 왔으면 됩니다. 딱 한 경기만 위기에서 구하든 그 멱살 잡고 끌어올리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러면 연봉이 시불이야. 김대중이 출전하는 상황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김대중이 정말 필요할 만큼 간절하거나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서 의미 없어서 로테이션 돌린 경기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선수는 투입되면은 절반 이상 드라마 쓸 환경이니까 넣기만 하면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하라고도 안 해.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본인은 공에 대한 집념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집념도 괜찮아. 왜냐면 본인 몸에 공이 붙어요. 그냥 자석형 공격수예요. 네, 그러니까 자석처럼 그냥 본인이 하던 대로 점프 타이밍을 맞춰서 탁 뛰면 머리가 알아서 공을 헤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상대팀이 송시우를 보면 조커라는 이미지 때문에 의식한다. 김대중도 똑같아요. 김대중 똑같아요. 들어오면 상대팀이 괜히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괜히 불안하다? 왜냐면 머릿속에 스쳐가거든. 부산전.
막 수원 FC 그 PK 얻는 거 막 머릿속에 스쳐가거든요 여러 장면들이. 생각보다 당해본 팀 많아요. 맞아요. 수원 FC 당했죠. 심지어 서울도 한번 당했죠? 어시스트로 가면은 울산도 당해봤어. 그치 울산 당했지. 네. 부산도 당했고. 네. 그래가지고 김대중이 투입되는 게 상대에게는 그 은근히 자체로 부담이네. 압박감이 있어요. 예. 아무쪼록 예.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예. 기대하고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위험하다는 뜻이잖아. 미안합니다. 한 경기만 제발. 뭔가 뭐 아니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뭐 FA컵 같은 데서 한두 번씩 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증명하면은 그치. 야, 봐봐. 레귤러가 될 수 있어. 올해도 올해도 드라마를 썼다 치자. 그럼 내가 올해 1년 계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올해도 한번 보여주잖아? 난 내년에 내가 감독이잖아? 그러면 시장한테 찾아가든 뭘 안 돼가지고 1년만 더 써보면 안 될까요? 1년만? 이러다 진짜 임대 입대 빼고 원클럽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동상 노려볼 만하다. 그 동상 옆에 저희가 동상은 못 써도 흉상 정도는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 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저희가 이 선수한테 기억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왔어 왜 왔냐 이런 소리 할 텐데 오니까 우선 좋아 왔으니까. 야 이게 저는 보고 나서 이렇게 웃긴 적은 처음이었어요. 오피셜을 보고 웃겼어. 그리고 저는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마케팅 팀에 굉장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케팅의 최고죠. 예. 그 굉장히 좋은 일단 1년치 콘텐츠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란 거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사실 뭐 DJ가 말도 잘하지, 소맨십 있지, 웃기지.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웃긴 게 제가 고딩 때 인천 팬인 걸 아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인천 선수 중에 아는 게 김대중 정도였어요. 사실 아. 이름 때문에 알았어요. 그니까 뭐 센터백인 걸 알고 있는데 얘네가 막 피파할 때 억지로 김대중 원톱 드립을 치나지 그랬는데, 아까 오피셜 하나 캡처해서 축구 얘기하는 방에 보냈거든요. 근데 왜 포워드네요? 본명 수비수 아니었니? 약간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진짜 개빡이더라고. 제가 어쨌든 저도 이걸 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잘 뽑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예쁜 영상미 하나와 정말 웃긴 컨텐츠를 뽑는 거 하나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웃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가 있어요. 말을 존나 웃기게 하거나 아니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웃기거나. 근데 이 선수는 둘 다 갖고 있습니다. DJ는 잘생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비주얼만 봐도 웃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선수가 웃기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우선 시그니처 포즈가 있죠. 그리고 그때 그 인생 네컷 유티 네컷 앞에 기억나시죠? 본인이 빠글머리 모자를 쓰고 걸어 나와. 진짜 행사에 최적화된, 아마 스포일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스포일러분도 축하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기획을 해도 유튜브 팀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뭐 DJ가 오늘 입단 인터뷰 보셨나요? 예. 입단 인터뷰를 찍은 것도 되게 신기하긴 한데 말을 너무 잘해. 막힘이 없어요. 이거 끝나면 그냥 해설자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야, 해설자 하면 인기 개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캐스터가 콜네임 딱 해주면 되잖아요. 축구 대통령 김대중 해설 관계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우선 방송이 웃기고 시작이잖아. 야, 이게 재영입 자체도 초유의 사태인데 굳이 따지자면은 제가 인내에 썼지만 1호년도 이윤표 정도가 가까운 사례지만은 그 선수도 사실 나갔다는 오피셜이 뜬 적은 없고 그냥 혼자서 팀을 알아보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 합류한 거고, 이 선수는 아예 나갔다고 뛰었는데 온 거기 굿바이 때문에 오피를 썼잖아. 네, 이건 초유의 사태가 맞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정말 몇 분 얘기한 거 어쨌든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정말 반가워서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예, 제대 선수 얘기를 빨리 다음으로. 해보죠. 네. 일단 문지한 선수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팀의 작년 기준으로 제일 없던 유형의 선수예요. 문지한 선수는 사실 어떻게 봐도 특이한 선수인 게, 미드필더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선수는 패스 스타일이 정말 특이합니다. 약간 뿌려주는 스타일을 생각을 하면은 롱패스로 전환을 한다든지 전진 패스가 정말 지린다든지 이건데, 문지아는 롱패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진 패스를 막 엄청 찌르는 것도 아니지만 비어있는 동료를 정말 잘 찾고 측면 활용을 정말 잘하는 유형의 선수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볼의 흐름을 살려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하죠. 순환을 굉장히 잘 도와줄 수 있는 선수고, 어쨌든 정말 정통 6번이잖아요. 뭐 저희가 센터백으로도 내려서 써보고 좀 반칸 올려서 써봤지만 어쨌든 상무에서도 그렇고 원래 뭐 이전 소속팀에서도 정통 6번 롤을 맡았던 선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정통 6번 롤을 맡았던 선수는 떠났던 이강현 선수 정도가 그나마 정통 6번이지 사실은 이명주나 뭐 여름이나 다 빡투박 유형에 가까운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적인 유연성에서 하나의 축을 또 담당해줄 수 있는 선수가 돌아왔다. 이런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선수의 전투적인 본능 상당히 거칠게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신진호와 마찬가지로 은근히 기가 세요. 느낌이죠. 맞아요. 약간 문재인 선수는 겉으로 보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세요. 그리고 신장도 좋은 편이고요. 전에 부주장 했던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팀 내에서의 영향력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센터백 경우에 대해서는 사람들 말이 많지만 저는 조성환 체제에선 센터백으로도 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년도 막판에는 센터백 문제안을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먹혔고요. 정통적인 수비가 아니라 본인 전진한, 예를 들어 지금 김동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는 오히려 김현수보다도 더욱더 적합한 카드일 수도 있고요. 물론 본인이 안 좋아하는 건 문제죠. 예,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성남에서 보여줬던 그 홀딩 미드필더의 기억이 되게 강렬해요. 정말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정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볼 순환에 방해가 되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형이 아니라 볼도 잘 굴렸고 동시에 정말 공도 잘 소유하고 있었으면서 수비력도 괜찮고, 그리고 때때로 보여주는 중거리나 아니면 본인의 신장을 활용한 헤딩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조성환 감독이 되게 잘 쓸 것 같은 유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주전픽이라고 하기에는 선수들단이 너무 좋아졌지만 네. 시즌 중에 문제안이 필요한 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투미드는 아니라 쓰리미드도 돌릴 수 있다는 거에 반증일 수도 있어요. 문지환이 지원해주는 신진호와 이명주라고 생각해봐도 상당히 든든하죠. 네, 든든합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는 이명주와 신진호라는 것 자체가 창의성의 측면에서 이 정도로 이길 수 있는 중원이 국내에 있나?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후보에 여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막강합니다. 활동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가 돌아왔고요. 또 인천의 상징 중에 인천과 굉장히 잘 맞는 유형의 선수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정동윤 선수가 네. 돌아왔는데 정동윤 선수 역시 김대중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이었죠. 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팀을 살린 게 사실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선수 역시도 18년도에도 그 정비나 사건 때 사실 네. 정비나 사건. 네. 그 경기에서 정동윤 역시도 멋있는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했던 선수고, 은근히 여러 포지션을 엄청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기복이 좀 많이 심했지만은 막판으로 가면서 점점 더 좋아진 상태로 입대를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떠나기 전에 진짜 잘했죠. 그때는 야 이게 정동윤 인생 시즌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진짜 주사위 6개 계속 나오던 시즌. 육동윤이 계속 나왔어요. 이 선수도 저 참 이제 제가 아까 인천다운 선수가 왔다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의 인천과는 달리 저희가 2019 이때는 사실은 인천에 주사위형 선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씨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주사위형 선수가 정말 많았어요. 어느 날은 주사위 한 개도 못 돌리는 선수가 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주사위 2개를 들고 와서 던지는 선수도 있었어요. 6면이 1인가 하는 선수로 있긴 있었는데 뭐 여튼 정동윤 선수의 주사위 얘기를 제가 커뮤에서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네. 약간은 찔리고 반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 근데 그때 못한 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21년도에 정말 잘하고 갔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이 급변한 선수는 전 처음 봤거든요. 그쵸. 정말 많이 변했죠. 18년도 처음 왔을 때의 느낌은 뭔가 어리숙한데 잘해요. 본능적으로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수비가 안 되는데 태클이 성공을 하네?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드리블 안 될 것 같은데 뚫리네? 그런 행운을 타고난 사나이였다면은 19년도랑 20년도의 슬럼프 기간에는 주사위 그 자체. 기복도 심하고 이 판단력이 왜 그러지? 이게 눈이 안 뜨이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20년도 막판에 그 득점과 함께 갑자기 사람이 변하더니 21년도에 이제 갑자기 축구 도사가 됐어요. 경기장 전체를 읽고 있어. 스토퍼에 세워놔도 잘하고 윙백으로 빼도 잘 뛰고, 심지어 미들로도 잘했어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도 쪘었죠.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축구진이 원래 없는 선수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좋았는데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던 압박도 게 많이 되었었고, 부서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무에 가서도 뭐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못했습니다만 나온 경기들에서 그냥 인천 21년도 마지막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더 안정성은 강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런 평가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사실 윙백만큼은 반대발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정동윤 선수가 왼쪽에 있는 거는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풀어주는 방식이
좋았기 때문에 왼쪽에서 뛰어도 충분했다. 지금 윙백 뎁스도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뭐 강윤구 복귀 루머가 있긴 하지만요. 예, 뭐 그래서 이 선수가 가세한 것만으로도 양쪽 측면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정동윤 얘기도 해봤고요. 다음은 이 선수도 되게 인천스러운 선수가 하나 더 돌아왔네요. 네. 지현학입니다. 스토리가 가득한 선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인천스러움이 세 명 다 다른 쪽으로 느낌이 다 있죠. 인천스러운데 네. 지현학의 간절함이 그 자체. 그 화려하지 않아도 투박하더라도 약간 어떻게든 클래식한- 해내는. 네. 클래식한 인천의 감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선수죠. 뭐 이 선수 정말 우여곡절 많았죠. 뭐 해외도 나갔다 왔고 인천에서도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지현학만을 위한 스쿼드도 한번 세웠었던 적이 있었고 아니면 포지션을 지현학으로 불러도 될 정도로 특이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시즌도 있었고요. 네, 지현학형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이 네, 있었죠. 그렇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아니 그거는 이명주 시켜도 못할 거예요. 지현학만은 가능해요. 그건. 대건 중에 한 명 할 수 있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누구요? 대건고 출신 중에 한 명 할 수 있는 애 있어. 누구요? 강민성이요, 인천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예, 어쨌든 간 지현학 얘기 다시 할게요. 활동량이 미쳤고 모든 공격 포지션은 물론이거니와 삼선도 알바를 떼봤어요. 그렇죠. 거기에 상무에서 윙백을 시도를 해보려는 찰나에 부상을 당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선수의 포지션에 대해서 고정이 되지 않은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죠. 왜냐하면 확고한 위치는 없다는 거지만 동시에 팀에게는 최고의 스쿼드 플레이어란 소리니까. 그래서 본인이 부상을 털고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일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플레이 스타일에 비해서도 키가 큰 편이고요. 헌신적인 거랑 상대를 그렇게 죽도록 압박하는 인천에 그런 선수들이 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헌신 오버 헌신 그리고 압박 오버 압박. 물론 거기서 파울이 가끔 나오는 게 위험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든지 자기 선에서 최대한 마무리를 짓고 내려오려는 그런 능력들이 좀 보였어요. 이 선수는 90분에도 초반처럼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선수입니다. 강철 체력을 가진 선수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난세의 영웅 스타일인 면도 있어요. 지현학 선수도. 그래서 인천답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설이 9대 11로 싸웠던 네. 상주전에도 그 경기 최후의 득점자가 지현학이었죠. 지현학이었죠. 이 아래에서부터 쫙 치고 올라가서 넣는 그 모습. 그래서 지현학 선수는 사실 마무리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팬들이 인정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신체 능력 회복을 하면 유용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군제대 선수도 봤고요. 저희 신인 픽만 신인 한번 픽들 하고 한번 쭉 보고 네. 아웃 선수들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신인 픽 우선 명단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비수 김건희. 네. 네, 어쨌든 또 김대중이 돌아옴으로써 다시 좌우 밸런스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최전방에 김대중을 세우고 수비에 김건희를 세우면 그거 역시도 좋은 네, 그림이 좌우와 아닌가. 이제 앞뒤가 잘 맞는. 이준석 빨리 전역해라. 네, 그리고 수비수 한 명 더 이명진 두 명의 수비수를 저희가 데려왔고요. 네. 미드필더 보면 김현서, 네. 박진홍, 그다음에 최우진 그리고 대건고 출신 김세훈 선수까지 네. 있고요. 또 공격수를 보면 박승호 선수 그리고 하동선 선수까지 총 저희가 8명의 신인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데려왔고요. 뭐 이 선수들이 다 유명하지만은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회자가 되는 그런 선수 중에서는 임영진 선수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번호도 제일 어쨌든 높은 번호를 받았죠. 네, 평가가 좋다는 말도 있고 임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재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학교를 가서 3학년 마치고 온 건데 1, 2학년을 부상으로 거의 다 날린 선수예요. 그럼 1년이 활약만으로 프로팀이 주목을 다시 받은 케이스인데 그거에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그 1년 동안 얻어낸 결실이 댄소컵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중에서 탑급을 찍은 선수니까 실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오히려 몸 상태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고요. 다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수비수란 포지션 특성상 빠른 데뷔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선배 중에도 쟁쟁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한테 기회가 올 때 잘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또 저희가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던 박승호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박승호 선수가 이번에 아쉽게 마지막 U20 그 명단에서 빠지게 네. 되었지만은 뭐 전지훈련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고요. 이게 사실 나쁜 점이라면은 팀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청대에서 불릴 만큼은 인정을 받은 선수라는 입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선수 아직 어려요. 03년생이에요. 맞아요. 03 어리죠. 03년생이면 22세가 1년 더 남은 건가요?
아 2년이에요. 2년 남았나요? 네. 그러면 정말 시간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올해 내년 거기에다가 이제 내후년까지. 내후년까지.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까지는 22세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어쨌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한 번씩 증명을 한 선수잖아요. 저희가 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승전에서 30분 뛰고 3골을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뭐 초등학교 시절이 전력 약화 실장 정도가 하는 일이긴 한데. 네. 그분 저희 동네 사람이거든요. 부평초. 예. 동네 망신. 네, 어쨌든 네. 이런 두 선수 정도가 아무래도 올해 가장 빠르게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이고요. 뭐 다른 선수들도 저희가 포지션을 예측하기 어려운 선수도 있습니다. 포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선수들도 있고 예. 실제로 준비를 한 선수도 몇몇 목격이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인천대공고 김세훈 화이팅. 예.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사실은 그 해당 포지션들의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서 그렇지 FA컵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조금은 로테이션이 필요한 경기들이나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에서 충분히 선을 보일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24일에 그리고 개막전 전날에 TNT랑 연습 경기를 잡아놨더라고요. 아마 그때 이런 선수를 대거 기용을 할 것 같고 이 선수들이 실전 기회를 연습 경기도 많이 못 뛰었을 거예요. 그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스 선수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아웃 선수들 그냥 간단하게 쭉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게 된 떠나게 돼서 목이 메이네요. 네. 떠나게 된 두 선수 김채훈 선수랑 이종욱 선수. 김채훈 선수는 그 어디냐 안산인가? 안산을 갔죠. 김채훈 선수는 작년 아산에서는 주전으로 기용이 되었고요. 뭐 평가가 엇갈렸던 거는 좋은 점은 어쨌든 젊은 나이에 주전으로 뛰었다. 나쁜 평가는 22세니까 뛴 거고 경쟁자에 비해서 경기력은 아쉬웠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그래도 저는 22세여도 못 뛰는 선수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22세였어도 뛰었다라는 거에서 좀 더 맹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김채훈의 경우에는 가지기 어려운 걸 가지고 있어요. 바로 왼발잡이에 스피드가 빠른 측면 자원. 그것만으로도 큰 가치에다가 이게 좋다면 좋은 거 나쁘다면 나쁜 건데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퇴장을 당하기 쉽다는 거고요. 그렇죠. 몇 번 있었죠. 인천에서도 한번 보여줬죠. 그 환상적인 걸어버리기. 네. 이게 김태훈 선수가 과격한 플레이도 불사하는 투지인 선수인데 뭐 그래서 2부에선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종욱 선수는 또 한 번 파주로 임대를 떠나게 됐는데 사실 양주 임대 갔을 때 제가 한번 직관을 가서 볼 일이 있었어요. 그때 화성FC 대 양주 경기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막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고 그 경기에서 스탯도 약간은 애매했기 때문에 프로에서 바로 쓰기는 애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로 김포FC로 떠난 김성민 선수도 있습니다. 네, 김성민 선수가 사실 이장관 감독이랑 대학 시절 함께했기 때문에 전남을 가는 건 어떻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선택은 김포였고요. 워낙 성실한 선수라서 저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작년에 K2를 계속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김포 경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고정훈 감독이 제일 좋아할 유형의 선수예요. 쉬지 않고 뛰고 전방 압박이나 그리고 파괴력이 있는 선수. 거기에다가 김성민 선수는 아마 말 잘 들을 겁니다. 고정훈 선수, 그쵸. 고정훈 감독님은 말 안 들으면은 나가리예요. 그렇죠. 말 안 듣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나가리인데 성실하고 열심히 뛰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선수를 왜 좋아할 수밖에 없냐고 생각하냐면 고정훈 감독이 작년에 제일 원했던 게 정말 미친 듯한 활동량과 스프린트였어요. 훈련 세션 얘기를 들어도 체력을 되게 중시했다고 하는데 김성민 선수 어쨌든 어린 자원으로서 작년에 저희한테도 보여줬던 것들이 투지 있는 뜀박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또 거기서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이 경기를 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포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뭐 거기에 이주용 선수 임대 복귀도 저희 전북으로 이탈이죠. 돌아갔는데 트레이드로 바로 제주로 가버렸네요. 네, 제주에 있던 그 전북으로 간 트레이드 대상이 우리 팀과도 루머가 있던 선수였는데 네, 그렇죠. 왔으면은 좋았겠지만은 뭐 아쉽게 됐고요. 예, 아마 뭐 카드를 맞춰보다가 여러 가지가 안 맞았고 맞았던 게 전북과 제주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윙백 인력이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누가 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강인구가 오는 건가? 뭐 어쨌든. 네. 그리고 저는 여름에도 필요하면 누군가 땡겨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시장님이나 구단 측에서도 지원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 보여서
그런 것들 좀 기대가 되고 나간 선수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이랜드 FC로 이제 FA로 나가게 된 황정욱 선수. 아쉽네요. 정정용 감독님 있을 때 갔으면은 좀 더 성장했을 있을 제 너가 거짓말이 아직 안 되는구나. 아직 내가 항마르게 딸려. 멘트를 못 끝냈어. 네, 그리고 정윤영 감독님이 있을 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더 착실하게 잘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돼. 아직 조금 더 뻔뻔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직 프로 방송인이 되지 못했네요. 그래도 뭐 여튼 황정우 선수가 프로팀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하는 게 인천에서 조금 더 기회를 받아봤어야 제가 판단할 텐데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능력에 대해 평가를 할 수가 그렇죠. 없었고 경기 못 뛰었죠 결국에는 인천 소속으로. FA컵으로 한 번 나온 게 네. 끝이었고 그것도 고교 졸업하고 바로 온 그 당시여서 너무 어릴 작년에는 때였고 이제 제대하자마자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2부에서 경쟁을 해서 좀 더 프로에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정감이 많이 가는 선수라서. 그리고 정혁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플레잉 코치로 갔습니다. 약간 그게 아마 그 자격증 문제인가. 네, 코치 그것 때문일 자격증 텐데. 문제 때문에 이제 벤치에 앉으려면 코치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취득이 완료가 안 돼서 플레잉 코치 신분으로 이랜드로 갔고요. 사실 뛸 가능성 자체는 낮기는 해가지고 살짝 은퇴가 맞다고 그렇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김대경 선수가 안산 그리너스로 갔습니다. 올해 안산 경기 보러 가셔야죠. 안산 경기 보러 갈 일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가야죠. 네. 아니 가야죠. 거기에 안산 홈에다가 인천 김대경 유니폼 들고 있으면 눈에 띄긴 하겠네요. 그리고 가서 마킹도 하나 하셔야죠. 원용 씨는 양준아 마킹 했었나? 했잖아요. 이거 샀다 하지 않나?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잘 기억이 선생님 안 나네. 사야죠. 양준아 사인해서 갔다 온 걸로 기억하는데. 대영신 유니폼 사야죠. 김대경 뭐 여튼 네. 김대경 선수는 잘 풀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프로팀을 찾아가서 좋고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으로 강민수 선수가 이적을 갔습니다. 네. 제일 아까운 카드죠, 사실은. 끝까지 저희도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을 했고 강민수 선수의 기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었는데 전남에서 아무래도 좋은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인이 생각합니다. 마무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뭐 못 잡았다라는 후문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러니까 팀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선수인 건 분명하고 뭐 고향 팀에 가서 다치지 말고 좋은 경기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노장 김창수 선수도 천안으로 갔습니다. 신생팀이죠. 제가 개막전에 김창수 선수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 천안이 개막전을 친구놈이 가자고 해서 가기로 했는데 플레잉 코치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지만 신생팀 천안이 전력이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경험 많은 김창수가 좋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 근처에 그 이후에 4시에 일정이 있어요. 제가 그 아산에서 4시에 일정이 있어서 축구를 보고 넘어갈까 고민 중인데 뭐 가서 뛸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작년에도 막판에 좋은 폼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뭐 오재석 선수도 트레이드로 대전으로 갔습니다. 예, 대전이 오재석 선수한테 구애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했어요. 인천으로 넘어오던 그 시즌에도 거피셜이었죠. 대구 그 김연애가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재석 대전으로 갑니다. 그것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4번쯤이 오퍼 중에서 4번째에 수락을 한 건데 왜냐면은 인천 오기 전에 일본 내 이적을 할 당시에도 대전이 노렸고 인천이 노릴 때도 대전이 노렸고 꼈고 지난 시즌 중반에 못 뛸 때도 노렸고 한 번 더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노렸고 결국에는 9회 끝에 이동을 했죠.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걸 대전이 좀 보여줬는데 뭐 제가 워낙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라서 대전 가서도 좀 잘 뛰었으면 좋겠고 저희 경기에서만 좀 살살 뛰면 약간 친정팀 버프 이런 거 바뀐 인천이 주축이 되기를 기대했던 선수였는데 그만큼이 되지는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팬들한테 좋은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지만 인천의 변화의 시점에 시발점 같은 선수였죠. 그러니까 오재석이 옴으로써 여러 선수들이 연달아서 따다다닥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의 시작이었던 선수 오재석 선수 가서도 다치지 말고 좋게 계속 뛰었으면 좋겠고요. 김치훈 선수 얘기했고 박창환 선수 서울 이랜드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1억 언제 줘요? 아직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줬을 수도 있지. 근데 빨리 돈을 조속하게 입금을 했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정중용 감독님이라도 이랜드에 복귀를 시켜주면 예, 뭐 서울 이랜드에서 이제 뭐 박찬환 선수가 1년 차에는 인천에서 보여준 게 있는 선수고 아직 22세기 때문에 기회를 제법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서울 이랜드 팬분 중에 한 분이랑 같이 있을 때 박찬환 선수가 어떠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톡방에다가 저를 음해를 하시더라고. 뭐
축구 변태한테 축구 얘기를 듣느라 귀에서 피가 난다는 식으로 음해를 하셔서 아니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한 거잖아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거. 어쨌든 당신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음해라니까. 뭘 제가 뭐 음해? 대공호에 그렇게 많이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술만 먹으면 그건 아니지. 술만 먹으면 네 옆에 와가지고 대공고 얘기 혼나볼래? 아 혼나볼래는 하긴 합니다. 그거 안 취해도 안 돼 그거는. 계열받네 진짜. 어쨌든 아, 예. 니그들이 나 꼴밖에 하잖아. 응? 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뛰었던 선수죠. 예. 정말 22세 자원으로서도 많이 뛰었고 활발하고 그리고 많은 포지션을 소화도 했었죠. 광주전에서 센터백도 본 적이 있었고. 작년에 그 접고 나서 때린 슈팅이 골에 안 들어온 게 아쉬웠어요. 예. 뭐 어쨌든 이랜드에서 좀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아서 이랜드의 평가상으로는 정말 좋은 감독이 왔잖아요. 충충균. 충충균. 충충균 밈 진짜 뭔가 벌써부터 다 녹아들어 버린 게 예. 억지 밈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다 녹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준균 감독 밑에서 굉장히 박준균이라는 이름이 순간 안 떠올랐어. 충충균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박준균 감독 아래서 좀 기회도 많이 받고 해서 저는 이 선수가 신체적으로나 활동량적으로나 기회를 많이 받으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미안하게도 인천이 너무 커버렸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인천 이중대가 왜 이렇게 많아졌죠? 그러네 이랜드랑 이랜드, 안산, 아산. 전남도 김포도 어느 정도 네, 이중대 새끼들 말이야. 수많은 선수들이 또 인천 선수들이 이부리가 각지로 흩어져서 되게 신기합니다. 그만큼 풀이 좋다는 거죠 인천이. 예. 계속 보면 아쉬운 이적 중에 하나죠. 예. 이강현 선수가 광주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아 이강현 선수 본인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커리어를 유지를 하고 좋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는 광주로 가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니까 사실 되게 특이한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K3 출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리그에 오자마자 굉장히 좋은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뭐 때로는 센터백을 보기도 했고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어떨 때는 거의 박투박까지 그리고 좋은 중거리 능력도 보여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다재다능한 툴이고 저희가 어쨌든 미들진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올라갈 상황에서 인천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서 좀 말이 꼬이네요. 선수였지만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본인을 위해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에서 팀을 구한 2번이 골이 있었고 그 장면 외에도 팀에 대한 기여가 많았는데 사실상 이제 신진호도 들어오고 은포쿠도 들어오고 문지현도 돌아오고 한 게 악재였죠. 네. 그래서 뭐 언젠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년, 22년도에 인천이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는 데 있어서 또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로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크고요. 또 이용재 선수도 거의 막판에 전남으로의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참 사람이 좋았는데 그라운드에서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웠던 케이스고 저는 그 울산전 두 번째 골이 이 선수를 마지막에 더 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들어갔으면 진짜 잘 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은근히 그래도 초반부에는 골대를 맞든 약간 아쉽게 빗나가는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뒤로 가면서 자신감이 더 사라졌는지 영향력이 떨어진 게 아쉬웠고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어쨌든 평가들이 대부분 그래도 2부 리그에 가서는 좋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 그리고 어쨌든 인천에서도 뭐 사실 인천에서 너무 많은 롤을 한 번에 부여받았었어요. 무고사 옆에 서는 롤도 본인과는 조금 안 맞았고 무고사가 떠난 이후에 원톱 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잘 버텨줬고 또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톱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들에도 계속 톱을 맡아줬던 선수니까 확실히 인천은 공격에서 한 가지 스페셜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재 선수는 그쪽보다는 약간 투지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로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그래도 전남에서는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있죠. 김광석 선수는 아직은 행선지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은퇴를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팀을 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사실 이 선수도 변한 인천의 상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쵸. 떠나는 과정이 약간 아쉽게도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천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봉이 싸지도 않았을 것 같고 기량이 떨어지는 것도 보였던 게 사실이라서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길라르가 창춘으로 확정이 됐죠. 사실 공식 오피셜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길라르도 사실 나가는 과정에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네. 왜냐면은 인천 역사상 거의 세 손가락에는 꼽힐 외국인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뭐 결국에는 야가 떠날 때 너무 조용하게 떠나간 감이 있죠. 조금 더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 나간 선수들 다 그렇긴 해요. FA로 네. 나간 뭐 그중에 한 명은 돌아왔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냥 묶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어쨌든 아길라르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스쿼드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쿼드는 네, 대체로 이렇게. 크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간단하게 저희가 제주에서 마무리 훈련 느낌의 1차 전지 훈련을 갔다 왔고요. 치앙마이 갔다 왔고 창원에서 전지 훈련까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지훈련도 빡세게 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치앙마이 가서는 부천과 거의 원팀 놀이도 하고 네. 거의 뭐 우리 유튜브에 이정빈이나 김호남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얼굴도 많이 봤고 그리고 또 경기 결과에서도 부천도 만났었고 뭐 부산이나 이랜드 경남과의 경기도 있었던 걸 생각을 하면 정말 빡센 겨울을 보내온 것 같아요. 뭐 연습 경기 스코어 중에서도 인상 깊은 스코어도 있었고 뭐 약간 아직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력에 비해서 확실히 마무리 짓는 게 약간은 딸리는 그건 있는데 그래도 경기력에서 호평이 많은 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인아웃까지 길게 알아봤고요. 베스트 11 각자 예상한 베스트 11 얘기해보고 북패선 선발 라인업까지 연달아서 딱딱 얘기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상 베스트 11은 그러니까 부상자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베스트 11 얘기를 먼저 해보죠. 이게 3-4-3과 4-5-1 중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준비해 오셨죠? 두 개를 다 쓰기는 아 썼어요. 그래요? 그러면 두 개 다 얘기를 해봅시다. 3-4-3 먼저 해볼까요? 3-4-3에서는 이게 일단 풀핏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골키퍼는 김동원,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 델브리지, 김동민, 오반석 했고요. 네. 그리고 윙백에 민경현과 김준혁 22세 고려한 겁니다. 아 22세 고려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명조, 신진호 투미들이 됐고 이제 공격진은 제르소, 김보섭 그리고 토비 에르난데스입니다. 네. 저도 네.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에르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기정사실화하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22세 자원 민경현 선수가 나간 자리에 김도혁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윙백으로 포지션 변환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아마도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경기 연습 장면들을 봤을 때 김도혁 선수로 수정되는 선수가 왼쪽에서 뛰고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민경현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체 자원으로 나올 것 같고 뭐 공격수 중에서는 에르난데스나 제르소 대신에 홍시유나 김보섭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이 세 선수 중에 하나가 벤치로 가고 김민석, 홍시우 중에 하나가 선발로 나올 네. 수도 있겠죠. 그런 카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혹은 센터백 중에서도 쓸 수 있죠. 네, 그런 센터백도?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다는 가정에서 이 정도 베스트 11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2를 적었을 때는 저는 이제 김보섭 대신 은포쿠를 투입을 해서 은포쿠가 공미 있는 352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수미력은 문제아닐 수도 있고 저희가 선택지가 굉장히 네. 넓습니다. 뭐 이거 은포쿠도 적응을 다 완료했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 능력상 주전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고. 저는 352를 썼을 때 천성훈이랑 은포쿠를 최전방에 쓰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되게 독특한 조합이지만은 이제 천성훈이 정통인데 정통 아닌 듯한 그 장신이 매력 그리고 은포쿠 선수는 미드필더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교란하는 역할. 오히려 3-5-1-1 쪽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그쵸.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미들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정말 많죠. 문지한 말씀해주신 대로 문지한도 있을 것이고 3미드를 돌리는데 여름이 들어와서 정말 유기적인 3미드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은포크가 들어와서 조금 투미드를 내리고 이제 그 공미 자리에 은포크를 쓰면서 뭐 공격수에서 에르난데스, 김보섭을 다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조합들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백이지만 뭐 포백을 한 번쯤 쓸 수도 있을 거고 준비를 안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3백의 장점일 수 있지만 3백의 단점이 확실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중원의 힘을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중원이 강력한 팀들을 만났을 때는 포백을 가동을 할 수 있는 팀이 됐어요. 이제는 포백을 경험한 선수도 많아졌고 또
윙 쪽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윙백 쪽이. 왜냐면 정통 폭백을 경험한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다면 폭백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아무래도 포백을 쓸 때는 결국 측면 선수가 풀백이 제일 중요한데 풀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녹음일 기준으로 3일 뒤에 있을 토요일날 상암에서 펼쳐지는 4시 반 인천과 서울의 23년도 K리그 개막전 베스트 라인업을 한번 예상을 해보죠. 골키퍼는 김동원. 네,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백스리. 이번에 백스리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지훈련에서 큰 부상자가 없다고는 네. 했는데 대신 적응 긴 선수랑 회복 중인 선수는 있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저 베스트랑은 약간 다르게 넣었습니다. 백스리 먼저 알아볼까요? 데이블치, 김동원, 오반성은 똑같이 넣었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윙백에 김도혁을 넣었습니다. 저는 선발에다가. 이날은 제가 봤을 때 윙어 쪽에다 22대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 김도혁과 김준엽을 썼는데 김준엽도 부상 후 회복이라는 얘기는 있어서 어쩌면은 정동윤 카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는 민경현을 정발 위치로 쓰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2세가 저희가 박현빈 선수가 차출이 돼서 한 장이 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왜냐면 서울이 초반에 많이 몰아붙이고 후반에 많이 밀렸던 모습들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격진 3명을 다 메인 선수들을 쓰고 민경현 선수를 우측에 기용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지만 저의 제일 중요한 건 중원이 신진호, 이명주다. 중원은 저도 이명주, 신진호 둘로 했고, 공격진 왼쪽에 제르소, 오른쪽에 저는 홍시우를 넣었고 최전방에 김보섭 넣었습니다. 그렇죠. 에르난데스가 뭐 본인이 DM으로는 나 개막전 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되죠. 아직까지 폼이 안 올라왔다는 평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더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홍시우를 선택을 한 이유는 김민석을 개막전 그것도 상대가 크기 때문에 바로 선발로 쓰는 거에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홍시우 선수가 공수 밸런스를 잡고 수비 가담을 해주는 부분에서는 능통하기 때문에 상대의 체력을 빼놓는 역할로는 좀 더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상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천성훈을 개막전에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자체가 센터백들이 이제 장신 센터백이 사라졌어요. 오스마르가 느린 편이고, 또 마찬가지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이상민이 입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장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을 뿐더러 스피드에서도 오스마르보다는 천성훈 선수가 훨씬 좋을 것이고, 또 만약에 정말로 정통 3톱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정통 윙어인 제르소를 쓴다면 어느 정도 스트라이커적인 측면이 강한 이 천성훈을 기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명단에는 무조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에르난데스도 기용하기 어려운 네. 상태이기 때문에 톱에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카드로는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하동선?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빠르지 않나.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박승호 선수는 명단에 들 것 같아요. 22세 중에서 박성호를 데려갈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저는 첫 경기의 중요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라이벌전이라서. 근데 어쨌든 이 선수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무대일 수도 있지만 이 선수의 그 쪼커적인 측면을 터트릴 수 있다면 그런 측면을 조성한 감독이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고 사심 담긴 내용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쪼커면은 그럼 김대중은요? 뭐 쪼커로 5칸 다 채울 건가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송시우도 넣고 송시우, 김대중도 김대중, 넣고 박성호도 박승호, 넣고. 하동선 넣어. 근데 솔직히 하동선 기대됩니다. 천성훈도 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공격수만 가득하네요 이제. 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정리를 해보면 골키퍼는 김동원, 백스리는 마찬가지로 데브리지, 김동민, 오반석. 왼쪽에는 예상해주신 거는 김도혁 선발. 저는 왼쪽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김도혁 선발인데 오른쪽이 좀 갈릴 수도 있겠네요. 민경현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정동윤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중원은 저희가 NTR을 할 수 있는 이명주, 신진호. 그리고 왼쪽은 제르소 고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이 좀 갈리는데 홍시우나 김민석 카드 나올 수 있고요. 최전방에는 김보섭이나 아니면 천성훈 카드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때, 이 얘기를 제가 딱 하는 순간 한 번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인천이 개막전에서 다양한 스쿼드를 가동할 수 있는 팀이 됐구나. 옛날 인천 이게 왼쪽 오른쪽 비틀 수도 있고요. 김보섭도 지금 스트라이커로 넣어놨지만 천성과 공존을 시키는 라인업에서는 사이드 김보섭도 유력하죠. 아니면 차라리 투톱을 가동할 수도 있죠.
뭐 제르소가 나중에 들어가서 3톱 바뀐다고 하던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상이 안 돼 지금. 옛날에 정말 슬프게 아길라르 제로톱을 기용하던 인천 어디 갔나. 어디 갔나. 공격수가 없어. 아길라르 제로톱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올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성환 감독이 김대중을 거의 매 경기마다 교체 투입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뭐 벤치에 이호석도 가끔 들어가고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호석신 호주에서 축구하는 거 잘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찾은 거예요? 그 팀 이름으로 검색을 했는데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 날짜를 한번 봤는데 이호석이 있던 날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팀 인스타 계정에 라인업을 올려주긴 올라오는데 선발에 H.Lee가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그 작은 팀에 H.Lee가 누구겠어요? 2호. 2호. 봤더니 등번호 10번에 머리를 장발로 기른 이호석이 있었는데 약간 전 여친 보는 느낌이었나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어. 약간 전 여친이 단발이었는데 머리가 길렀네 이러면서. 아, 근데 잘하더라고. 잘했어요 진짜. 네. 웃기게도 열심히는 안 선생님. 뛰어요. 선생님 진짜 전 여친 보는 것 같아요. 어허. 잘 지내더라 약간. 네 어쨌든 어디서든 행복하면 됐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저희가 뭐 그래도 1시간 넘게 했네. 1시간 반 가까이 했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큰 시즌이 왔어요. 작년에는 사실 걱정이 좀 더 컸거든요. 올해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시피 기대가 훨씬 큽니다. 올해 뭐 우승이라는 거는 원래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강팀들이 있기 때문에 우승을 목표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침권 자력 진출 그런 거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권 자력 진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FA컵이라고 생각해요. 또 쉬벌 한 번에 탈락하기만 해봐라 이 새끼들아. 근데 솔직히 올라와도 시흥 아니면 경남이야. 아니면 K7 팀이라고. 와 설기현한테 지면 진짜 개좋 같겠다. 근데 저희는 에르난데스로 NTR 할 수 있습니다. 너네 에르난데스 없이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티하고 인천에 보내고 싶었던 거 생각나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 해서 오랜만에 얘기가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진짜 개막하는 느낌 좀 드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뭐 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은근히, 됐네요. 네. 머리가 띵합니다 아주 그냥.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17화죠? 17화 맞나? 17화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되게 흥분된 상태예요 지금. 약간 이상하네요 기분이 말이. 대공고 얘기하면 더 흥분할 것 같은데 해드릴까? 진짜 변태 같아 지금. 약간 고개 이렇게 해가지고 개슴츠레 뜨면서 하니까 진짜 변태 같아요. 안경 써가지고 그거 다 쿨찌한테 배운 거예요. 그거. 그런 것 좀 배우지 아니 말라고. 쿨찌 카톡에서 슬슬 그 단어들을 너무 많이 치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나 저한테도. 그래서 나 겐톡에다가 계속 그런 단어 써가지고 저 일하는데 카톡 틀어놓잖아요. 쪽팔려가지고 오버금 차단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단어를 받아주면서 같이 써주기 때문에 이제 너도 문제라고.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뭔가 이거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까지 받아주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만합시다. 그래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거는 저희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많이 꾹꾹 눌러서 담아서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영상 댓글에도 영상 글에도 쓸 거지만 그 서울전 가는 길에 들으시면 딱 좋습니다. 이 새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보다 약간 총정리 느낌으로 그 수능 전에 약간 총 복습 영상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중국 경기니까 이거 관련 파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뭐 아니면 만약에 대건고가 결승에 진출한다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시죠. 차라리 라이브 방송 쌉가능 틀어드릴게요. 네. 예. 라이브 방송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결승 끝나고 결산을 해도 되는데. 그 대건고 결산이요? 이번 대회 한정. 그것도 와 할 진짜 수는 있는데. 표정에서 너무 만족한 거 아니 이거 캡처해가지고 박아놓고 진짜 썸네일이 진짜 방송하면 진짜 이런 방송을 하는 새끼는 없을걸요? 당연하죠. 없긴 하죠. 예. 그 옆에서 아니면 옆에서 듣는 역할로 출연하실래요? 저요? 듣기만 아니 하세요. 달리님 보낼 거예요. 둘이 잘 얘기하세요. 네. 달리님도 또 응원하는 대건고 선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변태예요 그분도. 그분이랑 저번에 그 출정식 가기 전에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대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 달링님 인포메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도 약간 상태가 안 좋아요. 닉네임 정한 경위부터 보세요. 그냥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 정신 네. 청란이 있는 사람들이야. 미친 것 같아 다들. 아 민우님 인포메이션 때는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전 굉장히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당신이 다른 구기 종목 사람까지 다 꺼낼 건데? 아 진짜? 그 정도는 꺼내야지. 아 진짜? 나 오늘도 유니폼 하나 사고 왔어. 아니 넘어갑시다. 그만! 공에 패티시 있나봐 진짜.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 약간 공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 요즘 그래서 그 공 모양 베개 하나 샀어요. 너 핸드볼 같은 것도 보니? 핸드볼 옛날에 봤어요. 핸드볼 재밌어. 아 재밌는 건 알겠는데 와 진짜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아니 핸드볼은 제가 프로리그가 다시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청주에 출장을 갔을 때 앞에 청주에서 프로리그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일정을 봤는데 내가 갈 수 있는 날이 없었어. 오, 무료 입장이더라고. 너무 좋잖아. 야 씨, 딱 이제 커피 큰 거 하나 사가지고 구석에 앉아서 핸드볼 보면 존나 재밌어요. 야 씨, 아이스하키 보세요? 아이스하키? 네. 동계 올림픽 때는 가끔 봤는데. 아 그래요? 저는 아이스하키 리그도 봤어. 실업 리그도. 도대체 안 보는 게 뭐야?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찾는 게 빠르겠다. NFL도 보고요. 너는 진짜. 근데 그거는 공이 네. 모양이 좀 달라서 더 좋아요. 미치는 말이야 이거. 멘트가 미쳤어. 너는 진짜 피구도 프로리그 있으면 볼 놈이야. 세팍타크로 리그는 몇 번 본 적 있어. 세팍타크로는 또 세팍타크로 태국 리그에 한국 선수 있어가지고 본 적 있어요. 태국 리그 씨. 아 세팍타크로 종주국이 태국이야. 아씨, 나 지금 어지러지래. 이렇게까지 공에 진심인지 몰랐어. 배드민턴 같은 공은 잘 안 좋아하고요. 탁구 이런 거 너무 메이저예요. 아니 뭘 봐봐 생각해봐야 탁구 보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 탁구랑 배드민턴 많이 치잖아. 그럼 재미가 메이저한 축구는 K리그는 메이저하지 않으니까? K리그가 어떻게 메이저하죠? 해외 축구는 잘 안 좋아해. 맨유는? 맨유야? 맨유 맨날 경기 결과만 경기 잘 안 봐. 아 그리고 술 먹을 때만 경기 봐. 욕하면서 보기 좋아? 예, 술 먹고 약간 안주 삼아서 볼 때 좋아요. 맨유는 안주군요. 예, 맨유는 안주죠. 이거 인포메이션에서 재밌게 뽑을 수 있겠다 이거. 야구도 보고. 그냥 너님은 제가 질문을 안 알려드리고 그냥 할게요. 씨발 새끼야. 그래야지 이제 정제되지 않은 말이 되지 않을까? 나를 매장하고 싶다는 거지? 그것도 또 매력이지. 예? 나 근데 약간 그만 논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나 요즘 말하면서 한번 필터링 하거든? 근데 오늘 약간 필터링 잘 안 됐거든? 약간 불안하거든? 혹시 논란이 본인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사고를 많이 치는 편이라서. 네, 출정식에는 안 오셔서 다행이네요. 왜요? 출정식에서 논란 일으켰으면 매장이지. 출정식에서 사고 안 치지. 야 내가 클럽하우스 갔을 때도 사고 안 쳤잖아. 근데 나 진짜 출정식 때 개 무서웠던 게 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쉬는 시간에 인내 글 하나 썼는데 네. 댓글로 씨발 이 글 쓰는 걸 직관했대. 그러니까 봐봐 너는 그거잖아. 너는 그래도 너가 인내해서 글 쓰는 걸 봐야 알잖아. 나는 그냥 걸어다니면 저 새끼인 것 같은데 한다니까? 그리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수근수근거렸다는 걸 재현님이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알려줬어요. 당신이 인플루언서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고래감자탕 갔을 때도 이제 지나갔는데 저쪽에 제르소랑 은포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 숙소가 근처니까. 달리님은 유니폼에 아직 입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흔드니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서 받아주고 가족들이랑 같이 가고 잘 지내서 음. 좋네요. 그리고 고래감자탕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길래 보니까 아는 사람 하나 있더라고 인천팬 중에. 그래가지고 하다가 한 명이 같이 오더라고. 팬이래요 라고 하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죠. 인싸네요. 아쌉니다. 예. 좋겠다. 나도 막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런 건 싫다. 그러면 파건메이트 민우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 거기서 경기 옷 찍히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약간 원래 그 약간 모든 방송은 수미상관이라 되잖아. 아니 인경전 때 뭔가 얼굴 봐야 될 사람이 많더라고. 인싸네. 어쩌다 보니까 경기 전에 봐야 될 사람이 있고 하프타임에 봐야 될 사람이 있고 경기 끝나고 봐야 될 사람이 와 있어. 진짜 인싸다. 뭐가 인싸예요. 나 경기장에서 화낼 생각밖에 없었는데. 저는 화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가 근데 깔끔하게 이길 우리 거거든. 좆된 거 알아요? 우리 좀 사람 없는 쪽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볼라 했잖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없는 것이 없다. 사람 한복판이 돼버렸어. 그래서 고민 중이야. 딴 데로 옮길까. 이거 옛날에 그 개랑 경기 때 그 3대3 비겼을 때 제가 다른 인천 팬분들이랑 갔는데 그분들이 또 이제 눈에 띄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뒤를 잡았단 말이죠. 아 그쵸.
와 우리 뒤에 뭔가 옛날에 S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밀려난 것 같은 아재들이 예, 우리 뒷자리에 앉아서 장난 아니었죠. 야, 장난 아닌 말 하나하나가 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저희가 그때 개랑 잡겠다고 치킨을 먹고 들어갔거든요. KFC에서. 그거는 다른 날이 그거는 다른 날. 또 다른 날이야? 예 다른 날. 파건 근데 메이트는 안 그날도 봤어. 저희 뒤에 예. 상태 안 좋은 분들 많았어요. 그날도 많았어요. 뭔가 원정석이 뒷자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꿀찌도 약간 그런 취향이거든요. 쿨찌는 음험하기 때문에 약간 사람이 음흉해서. 예, 음지에 숨어가지고 예. 관음하려고. 야 이거 안 들으니까 다행이다. 어차피 안 들을 거잖아.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저희가 이러는 거 다 확신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쿨찌 그래도 인포메이션은 조회수가 잘 찍혔더라고요. 첫 타자였고. 그 저희 기획진들의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 사람을 세우면 굉장히 빨리 조회수가 찍힐 것이라는 거. 다른 순서는 몰라도 1등은 무조건 쿨찌 올린다고 제가 처음부터 공언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선생님도 조회수 잘 나오네요. 지금 벌써 64회예요. 올라가고 있네. 네. 예. 뭐 제가 중간에 주남함 얘기도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원용이를 안 쳐서 찍게 하자니까. 언젠간 안 치고 싶은데 그 사람 너무 빼는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신원용 나와 아니면 인내에다가 신원용 개새끼야 나와서 찍어 신원용 나오란 말이야 이런 걸 많이 적어주시면 물타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건메이트 인포메이션 네. 에피소드 엑스트라. 아니 신원용. 8으로 해야지. 8? 그냥 우리 멤버예요? 아니 계속 모아야지 이제. 계속 약간 우리 약간 유니버스랑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아직도 머리가 여기 스튜디오 너 스며들어 있어. 지치기 장난입니다. 예. 아니, 그냥 민우님이 가나 골키퍼를 아직도 못 잊어서 예, 그렇습니다. 따봉지기야 고마워. 예.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정말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예, 여기 편집 노예가 편집을 열심히 안 하니까 제가 오늘 좀 후려치도록 하겠습니다. 에? 인방냉편을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 열심히 하시고. 그 아주머니가 너무 말을 많이 했어. 그건 맞아요. 저는 말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분 편집을 잘라내야 되는 요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옷이라도 벗었나요?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말을 안 한다든지 이거 자꾸 어떻게 하지 이런 거가 너무 많았어. 그걸 다 보고 다 잘라야 돼. 그분은 술을 먹이면 말이 빨라져요. 술을 먹이고 했어야지. 방송 때 먹이는 게 아니라 먼저 먹였어요. 네, 먼저 먹었어요. 네. 네, 저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부터가 이제 빨리 방송을 끝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17화를 마무리를 했고요. 요 다음 파워우가 굉장히 신난 상태로 제가 앞에 부금에다가 승리의 부금을 깔면서 들어오면 이 새끼들이 이겼구나. 여러분들도 어차피 축구를 보시겠지만 굉장히 신났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신진호 3골, 이명주 5골 천성훈 2골 정도 해가지고 한 10대 0 정도로 이기고 아니요 전 11대 0으로 할게요. 기성용 자책골까지 해서 완벽하게 11대 0으로 이기고 엉덩이 춤 때려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잡혀가지고 점핑을 당한 다음에 뉴스에 나오는 걸로 마무리 짓고 싶네요. 미친 거 같죠 지금. 제가 말하고도 정신이 나간 거 같아요. 정신 나갔네 그냥. 논란 안 만들고 싶다며. 야 내가 점핑 당하는 건데 왜 내 잘못이야? 근데 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점핑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분은 뭐 길 가는 농구 선수 아니면은 점핑 안 할 것 같아요. 저기 렉서스로 막으시는 분 정도 돼야 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렉서스는 못 참죠. 예, 제가 이 옆에 있는 이 귀여운 친구는 제가 잘 보호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도 제 옆자리에 민우님 올 거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약간 보디가드 느낌으로 세워놓는 거죠. 예. 옛날에 임방릉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원정 경기 갔을 때 얘를 옆에 세워놓으면 걱정이 없다. 다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기는 그래서 참 고맙다 이 새끼야라고 했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그냥 보디가드 차림 그런 느낌으로 정장 입고 오시죠. 정상 입고 갈까요? 네. 안 돼요. 그러면 여자 꼬시고 싶어서 여러분 외롭습니다. 예쁘신 여성분들 연락 많이 주시고요. 논란이 또 늘어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서 평소에 저도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녹음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분도 굉장히 맨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새벽 2시까지 시달리다가 잠에 들어가지고 저도 아까 그 외주 얘기했잖아요. 그거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 이제 집 빨리 가면 가야 됩니다. 저도 가서 똑같은 일 해야 돼요. 그거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방댕 편집을 하고 내일 밖에 나갈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인방댕만 잡아야겠다. 와 개 싫겠다. 제가
여러분 클럽하우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사람을 몇 번 많이 매겼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 쿨지 영상 편집할 때도 기분이 참 제가 저를 하는 것도 쉽지 않긴 한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쿨지 그 아우라가 너무 쩔었어요. 저 클럽하우스 영상 찍을 때 제가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제 얼굴 별로 안 나왔잖아요.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자막 처리 그냥 제가 쿨지 때도 형수님 가지고 개소리 할 때 그냥 결혼하지 마로 해놓고 네. 안 달았거든요. 그냥 네 편한 대로 하세요. 임방대행님이 그 중간에 어떤 선수에 꽂혀서 계속해서 뭐라 하는 거 있는데 그거 그냥 대충 떼우겠습니다. 네, 그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요청한 게 있는데 힘듭니다. 그 선생님이 더 인기가 많으니까 괜찮아요. 적어도 지금 인내에서는 저기 벌써 댓글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아껴서 볼게요. 아 그분이군요. 누군지 예. 압니다. 이제 그것만 봐도 누군지 예상이 옵니다. 예. 이 정도로 인기가 많으신 당신께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사실 댓글을 다 봤어요. 변태인가요? 아니 궁금은 하잖아. 나도 궁금했어. 나도 끝나고 보려고. 쿨지도 전부 다 답글 달았어요. 너도 달아요 빨리. 다 달긴 좀 그렇고요. 네, 빨리 가시죠. 네. 저는 왜 음해 씨 반이야 씨. 저는 음해에만 답글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개소리를 많이 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개소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 논란이 될 것 같으면 빨리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네. 사과 방송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통장을 혹시 이제 토요일보다 일찍 아니면 뭐 내일 목요일쯤에 듣는 분들은 금요일에 대건고 경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입고. 한결같네요. 몇 시인지 아직 제가 안 외웠거든요. 이따가 조인 케이프에 볼 겁니다. 네. 10시 반이고요. 빨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저희가 시즌 결산을 이제야 했고요. 부패전 예상 라인업 그리고 저희 베스트 라인업까지 예상을 해봤는데 들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예상이 안 갑니다. 예, 여러분들도 각자 예상해보시고요. 예상한 거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밑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관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관심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관종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노였고요. 포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존나 웃기네.